천지개벽 TV.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게 되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은 빚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빚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3년간 계속 3만 불 시대를 넘었지만 한국은행에서 1.8% 마이너스가 되면 2만 불 시대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 국민 서로가 협조하고 또 의료진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으니 곧 코로나를 종식시켜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경제시대로 다시 갑시다. 이근봉의 시사주간 팩트.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 외국인 투자도 20%가 한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6월 3일자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상당수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눈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 무리한 주 52시간 강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반기업 정책으로 국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탈출을 계속하고 있다. LG전자는 연말까지 구미 TV 생산 라인 6개 중 2개를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도 많이 가고 있지만 베트남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들도 눈을 뜨면 어디로? 해외로 가려고 하지 우리 한국에서 사업을 할 생각을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건 조선일보 3일자 나오는데 어느 기업이 돌아오겠는가? 왜? 조건이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는 외국에 나가는 자기업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냐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공장 이전비를 전부 다 부담해 줍니다. 독일은 최저임금을 인하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혜택을 확실하게 주어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1분기 대출이 51조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이 자영업은 지금 빚을 내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3월 말까지 석 달 동안 51조 넘는 기록이 됐다. 빚을 가리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그 다음 이대로 가면 세금이 18조가 뻥크가 난다고 합니다. 18조 4천억입니다. 국내 규모로서는 지금 최고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일보 6월 3일자에 세금 퍼붓기만 몰두 나라빚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있다. 이거 48년 만에 지금 국가 빚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기준에도 우리가 최악의 상태로 돈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3차 추경 내용도 기업 투자를 촉진하거나
경제를 활동하는 것보다는 세금 퍼붓기 집중되어 있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채무도 840조 2억입니다. 그래서 국가 빚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일경제 6월 4일자 보면 뭐라고 써있냐, 빚의 속도, 칼날같이 그냥 번쩍번쩍 한다 이겁니다. 나라 빚이 반년새 111조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48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고 고도로 올라가고 있다. 정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당이 177석으로 과반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이 만나면 협치 선언하며 단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야 팽식 국회를 여당 혼자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날선 대치를 거듭하며 파양을 예고했다. 지난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때 국회 협치를 논의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국회 파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당은 야당이 협치를 안 해주면 단독으로 국회를 5일날 열겠다고 합니다. 또 원내 총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하루 이틀 늦어도 좋고 하루 이틀 빨라도 좋으니 더 대화를 해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과반수를 이상 얻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야당한테 양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야당은 줄 것이 없는데 뭘 달라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여당이 주면서 달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니 더불어 민주당 혼자 국회를 개원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국민 보기에도 안 좋으니 우리가 함께 하자고 달래야 됩니다. 달래기 위해서 뭡니까? 사탕을 줘야 됩니까? 뭘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 주면서 안 하면 말으라.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민주당이 뭐가 걱정입니까? 177석이 과반수가 넘는데 끝에가 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행위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 보기에 모양새도 안 좋고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당이 여기 퇴장하는, 국회에서 퇴장하는 장면입니다. 즉 법사위원장 자리에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주워버리세요. 아니 과반수 아닐 때도 주고도 잘해놨는데 과반수가 넘는데 그거 법사위원장 하나 안 준다고 안 될 것입니까? 이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국회의원 4명 중에 1명이 다주택입니다. 국회의원 재산이 평균 21억 8천만 원입니다. 제가 조선일보 6월 6일자 사설이 하도 재미있게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총선 전 다주택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21대 의원 가운데 43명이 다주택이라고 한다. 통합당 다주택 의원은 41명, 민주당에는 3주택 이상을 가진 자도 1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또 5주택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었다. 여러 차례 주택을 가진 출마자들은 주택 하나 갖겠다고 서약서도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집 5채나 갖고 집 뭐 3채나 가진 사람이 10사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국회에 와 있습니까? 주택 장사나 할 일이지. 국회 들어와서 주택 장사할 생각인가? 서민들이 볼 때는 국회에 재벌만 들어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21대 국회 활동을 하십시오. 최강욱 씨가 열린당 비례대표 3명 중 들어간 사람입니다. 열린당 3명 있습니다, 의원. 그런데 기자회견 했다고 재판 중에 나가고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사상에 이런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최강욱이 자기 특별대우 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자기는 변호사 출신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나왔기 때문에 국민 보기에도 모양새가 안 좋고 누가 봐도 재판 중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힘이 있을 때 겸손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 힘을 자랑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다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6월 2일자에 소금 맛을 잃은 시민단체, 즉 윤미향이가 정대협이 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민단체가 보고도 않고 돈도 막 거두면 마음대로 쓰고 위안부 할머니를 빙자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에게는 배가 고파도 안 사주면서 자기들이 다 써버렸습니다. 이것이 시민단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시민단체를 인정을 않습니다. 즉 말해서 윤미향이가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기술도 좋아가지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에 가서나 내일 죽어도 떳떳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 윤미향은 국회에 첫 출근해가지고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이게 죄진 사람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 국회 출근하고 문 닫고 아무도 안 만나고 기자들도 안 만나고 한번 집에 그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몰라 국회의원 됐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도 개원식날 참석은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윤미향 무서워했다. 조선일보 2일자에 나왔습니다. 양수님 76살 유정희 회장은 이날 인천 강화군 선원면에서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 이영수 할머니를 지적대로 정대협은 도덕성을 상실했고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권력단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이날 별도 발표한 회견문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대협과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자 중심 단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단체라고 말했습니다. 윤미향은 개인 비리의 프레임을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각종 비리 시궁창이라고 정대협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은 소금 맛을 잃은 것이고 누구 팔아서 위안부 할머니 팔아서 누구 배불리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북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희 동생 김일정이가 있습니다. 김일정이가 5일날 뭐라고 했어요?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자유연합에서 뭘 띄웠어요? 풍선에다가 삐를 뚫고 달러 돈을 넣어서 발송하니까 그걸 김일정이가 못마땅히 생겨가지고 법이라도 고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잔뜩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한 북한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혜정 노동당 중앙회 제1부부장은 4일 담화문을 통해 한국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통일부는 약 4시간 30분 만에 없었던 프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가칭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북 비난은 백해 무익한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여정이가 막말을 많이 해서 똥개 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여정이가 무슨 법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도 그 4시간 만에 통일부가 그 법 만들겠다고 같이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통일부가 김여정이 밑에 있는 통일부입니까? 말하자마자 4시간 만에 대답해 주기. 한다 할지라도 며칠 있다가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검토 연구한다고 해야지 그냥 해버린다고 결론 내면 되겠습니까?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건 다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천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단체로 걸렸죠. 또 젊은 학생들이 걸렸죠. 인천 종교시설에 4,233개 집합회 폐쇄했죠. CC 단체로 걸렸죠. 또 롯데 CJ당 연구소 폐쇄했죠. 그래서 코로나가 마지막 기세를 부리는데 우리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다 함께 힘을 씁시다. 그래서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트럼프가 미국 흑인 플레이드가 죽은 것에 의해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폭동을 진압하겠다고 무장 군의를 투입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그래도 이 플레이드 죽은 것을 미국 국민이 다 아깝게 생각하고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지만 미국 모든 국민이 트럼프에게 강경하게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뭔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중국과 미국 간에 큰 코로나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 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